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매달 1일이 되면 금액 충전하면서 열심히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혜택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동백전 사용도 안 하게 됐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가 부산시에서 동백전 정책을 바꾼다 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의 이정식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 동백전 발행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가게 규모와 매출액별로 할인율을 구분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백전은 한 달 충전 금액이 30만 원 한도에 소비자 혜택인 캐시백이 5%죠. 네. 부산시가 하반기부터 할인율을 차등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연매출 10억 이하의 가맹점에는 캐시백을 7%를 주고 또 연매출 30억을 초과한 그런 가맹점에는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캐시백의 차등 정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정책은 방향성전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역화폐에 필요한 차등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가맹점에는 많은 캐시백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맹점에는 캐시백을 또 줄여야 하겠죠. 그게 옳은 방향이라 봅니다. 예. 그런데 지역 승수 효과나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에는 더 많은 캐시백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 보면은 업종이 아닌 매출을 차등 적용해서 지급하는 건 사실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소비자를 곤란시키게 만들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캐시백 정책으로 인해서 캐시백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 또 가맹점을 많이 생성시키는 그런 부분은 동백전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가뜩이나 캐시백이 적어서 사용률이 떨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떨어진 캐시백 지급으로 또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은 가게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더 외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뭐 매출을 가지고 차등을 둘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업종별로 좀 더 차등 둔 게 낫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업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특정 업종을 짚는 건 그렇지만 네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생필품 그런 가게라든지 네. 또는 부산에 부산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 업종에는 캐시백을 적용 많이 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병원이라든지 뭐 의료기관 또는 이런 데는 캐시백을 또 적게 적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니 그러면서 또 부산시에서 동백전 플러스 가맹점 모집에도 나섰다 하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예. 동백전 플러스 가맹점은 뭐 7월 달부터 동백전 QR코드 가맹점에서 시행한다는 그렇게 방침인데 이런 겁니다. 가맹점이 캐시백을 3% 또는 5% 또 7%, 10%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은 부산시가 기존 캐시백이 2%를 추가로 더 부담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죠. 부연하자면은 기존 동백전 5% 캐시백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에 이제 가맹점이 추가로 내가 5% 추가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부산시가 2% 보태서 총 12%의 캐시백을 지급하는데 소비자의 혜택이 12%라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최대 19%까지 캐시백 네.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상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반영이 된 건가요? 상인들 의사가 반영이 100%된 건 아니고요. 예. 저는 크게 이제 문제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캐시백은 누가 부담합니까? 가맹점이겠죠, 그죠? 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이제 가맹점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예. 코로나 시기 동안 또 감당하기 힘든 빚을 또 지게 되었고요. 네. 지금 경기는 최악이죠.
특히 또 전기세라든지 가스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자재까지 이제 폭등하면서 3중 4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자영업자에게 지금 기존 결제 수수료에다가 또 3%에서 한 10%의 자부담을 요구한다. 그런데 부산은 그런 대가로 2%를 고작 추가 부담한다. 그럼 이런 구조로 하면은 가맹점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플러스 가맹점의 결제 방식이 QR코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QR코드 결제 방식은 제로페이 정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층은 많이 사용했지만은 보통 부산 시민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가맹점들의 참여 요인이 부재하고 또 불편한 결제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부산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플러스 가맹점 정책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 상인 갈라치기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지 맞습니다. 네. 예. 아니 그리고 앞서도 조금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들어보니까 동백전 전체 결제의 20%가 넘는 데가 이제 주유소, 마트, 병원이었다 하던데 요렇게 되면 이제 요 캐시백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동백전 활성화를 생각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소비자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는 정책이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도태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해봤거든요. 7월 달부터 맞이하게 되는 동백전 모습이 어떨까? 좀 내용이 암울합니다. 예. 캐시백의 한도와 요율이 현저하게 줄었고 또 여전히 만족할 만한 부가 서비스도 없고 또 캐시백 지원이 가능한 가맹점도 현저하게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점포 가게의 매출액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소비자들이 가게 매출액을 알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예. 부산시에서는 동백전 앱에 그러면은 요 가게의 매출 얼마 정도 될지 이런 예. 정보를 노출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캐시백 지원이 되는 가게인지 안 되는 가맹점인지 어떻게 압니까? 네. 그래서 일일이 챙기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소비자에게 엄청난 불만 요소로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결제할 때마다 앱에 충전해서 접속해서 캐시백이 요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비에게 확인을 시키는 그런 방식은 차라리 소비자들이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신용카드를 쓰겠다 이렇게 몰아가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동백전의 경쟁력을 일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정책이죠. 네. 사실 그 동백전 같은 경우에도 그 충전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맞습니다. 잔액이 모자라서 그 자리에서 예. 충전하는 거 귀찮아서 그냥 아예 안 쓰고 만다 그런 분도 계시던데. 네. 예, 주위에 그런 분 실제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동백전 플러스 가맹점 같은 경우에 북구하고 수영구에서 시범 사업을 했다 하던데 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요 시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3개월간의 이제 제한적이고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사실은 좀 이르긴 합니다. 네. 당시 동백전 특가 카드로 이야기했는데 부산시가 그때는 당시 10% 캐시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범 지역에는 추가로 5%를 더 주어서 15% 부산시가 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지역의 상인들은 추가로 2%로 이 캐시백을 내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캐시백이 총 17%였죠. 예. 네. 그때 상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 올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는 특화카드를 운영하면서 대신에 상인들이 우리 가게 매출 오를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골목 상인들이 조직화로 이어지면서 동질감이 생겼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라도 좀 상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백전 정책 방향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결국 동백전이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이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와 또 가맹점의 적극적인 동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지 못한다면은 저는 결국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지역화폐 정책이라 보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동백전 정책이 소비자 만족에 맞추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소상공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동백전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지자체와 또 상인들 또 시민단체 등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을 하면서 동백점의 가맹점들이 동참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저는 거듭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회장님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이었습니다.